눌림목의 기간에 따라 상승의 크기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 어떤 사람들은 곧 죽어도 대장주를 매수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신한지주는 코로나 이후 남들 다 상승할 때 오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석사입니다. 요즘 정치 테마주가 급등락을 반복하는 중입니다. 그 이유는 정치 이슈도 있지만 증시가 안 좋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증시가 좋으면 테마주보다는 대형주나 성장주가 더 좋은 흐름을 보여줬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윤석열 관련주의 예상 흐름과 함께 이렇게 안 좋은 시장에서 주식 고수들이 매수하는 종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주식 고수라면 하락 이후를 대비하는 게 중요한 상황입니다. 윤석열 관련주는 지난 영상에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종목들이 상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식 초보분들이라면 증시가 조정받을 때 현금 만들어서 기다렸다가 조정이 끝나고 성장주나 가치주를 매수하면 됩니다. 주식 공부가 필요한 분들은 이번 기회에 이슈 테마주들도 같이 보면서 공부해보기 바랍니다. 요즘 들어 가장 좋은 흐름을 보여주는 애니눅률입니다. 원래는 다른 사람 관련주였습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무슨 이유로 이 종목이 관련주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식시장에서 대다수 투자자들이 그렇게 알고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애니눅률은 3일 연속 상한가를 갔었습니다. 그만큼 지금 증시에서 이런 테마주의 매수세가 엄청 세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보통 3연속 상한가를 가면 거래 정지와 함께 눌림목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눌림목의 기간에 따라 상승의 크기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전까지 대장주 중에 하나인 덕성과 서현탄 메탈 차트입니다. 두 종목을 보면 흐름이 약간 다릅니다. 애니눅률이 훨씬 더 셉니다. 덕성과 서현탄 메탈이 음봉으로 하락했을 때도 애니눅률은 급등했었기 때문입니다. 현재 윤석열 관련주의 1차 그룹으로 애니눅률, 덕성, 서현탄 메탈, 서현이하 정도가 될 것입니다. 1차 그룹인 이유는 차트상 이미 전고점을 돌파하거나 신고가를 갱신하려고 하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2차 그룹을 보면 더 확실히 감이 올 겁니다. 2차 그룹으로 모베이스, 아이크래프트, 모베이스 전자 등으로 보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면 알겠지만 상승세가 더 약합니다. 그리고 그 외 노르페인트, 태양금속 등등의 나머지 종목들이 3차 그룹 정도로 분류하겠습니다. 1차 그룹과 2차 그룹을 나눈 것은 저만의 매매 스타일입니다. 그래야 흐름을 정확하게 볼 수 있거든요. 보통 이런 상황에서 어떤 사람들은 곧 죽어도 대장주를 매수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즉 1차 그룹을 매수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아직 덜 간 종목들 2차 그룹이나 3차 종목을 매수해야 한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말이 맞을까요? 그건 매수하는 사람의 성향에 따라 다르다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작년부터 윤석열 관련주의 대장주라고 알려진 서현을 보면 급등도 많았지만 그만큼 급락도 많았습니다. 화끈한 수익을 노리고 손절도 칼같이 잘하는 사람이라면 1차 그룹의 대장주를 매수하는 게 좋습니다. 그만큼 대응하는 것도 쉽지 않으므로 자신 없으면 아예 손대지 마시고요. 오를 때는 더 빨리 급등하면서 수익도 크지만 그만큼 리스크도 크기 때문입니다. 모베이스 차트를 보겠습니다. 서현과 달리 급등락이 크지 않습니다. 상승하는 시점도 서현의 상승이 끝나고 그 다음에 급등이 나옵니다. 차트로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스스로 손절도 잘 못하고 급등락 신경 쓰면서 스트레스 받을 사람은 2차 그룹을 매수하는 게 좋습니다. 2차 그룹은 1차 그룹의 움직임에 따라서 같이 움직이는 종목들입니다. 1차 그룹의 이상 징후가 보이면 그때 같이 매도하면 됩니다. 그렇다고 지금 바로 매수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슈가 계속되고 지지율이 올라가면 매수도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재보선 이후에 활동을 시작한다면 눌림목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야권 단일화 관련주를 관심 있게 지켜보는 게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같은 시점에서 주식 고수는 어떤 종목들을 매수하고 있을까? 주식 고수는 증시가 하락 이유를 대비하고 있을 겁니다. 미국의 2조 가까운 부양책이 상원을 통과했습니다. 곧 하원도 통과할 것이고 그럼 바이든이 부양책을 시행합니다. 뉴스 기사처럼 경제를 살릴 수 있지만 인플레이션도 부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증시가 하락하는 이유도 인플레이션이 온다면 금리 인상도 올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식 고수라면 그때를 대비하는 종목들을 눈여겨보고 있겠죠. 증시 흐름과는 전혀 다른 흐름을 보여주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은행주인 신한지주입니다. 금리 인상이 온다면 당연히 은행주들의 실적이 좋아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한지주는 코로나 이후 남들 다 상승할 때 오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저금리와 대출 규제가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2월부터 인플레이션 이야기가 나오면서부터 상승했습니다. 이자 수익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매수 주체를 보면 개인들은 매도했지만 외국인과 기관들은 대량 매수하고 있는 외국인들은 이미 인플레이션을 예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KB금융도 차트 흐름은 좋으나 요즘 너무 급등한 것
보이시죠? 그래서 신한지주를 보여드렸습니다. 주봉으로 보면 KB금융은 이미 코로나 이전 가격을 회복한 모습입니다.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중입니다. 철강, 조선, 해운 등은 인플레이션 수혜주입니다. 현재 구리, 원유, 철강석 가격이 코로나 이전 가격을 회복했고 앞으로 수요 증가도 예상됩니다. 해운 관련 종목인 HMM은 증시 흐름과 다르게 엄청나게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종목은 철강 관련주인 포스코입니다. 포스코는 인플레이션 우려가 계속되며 일봉상 2월부터 상승을 시작했습니다. 대부분의 대형주들과는 다르게 2월부터 30% 이상의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현재 52주 신고가를 갱신 중입니다. 포스코는 다른 이슈도 있었습니다. 얼마 전 포스코가 3,100억 원 주고 산 리튬 호수에서 35조 매출 전망이라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포스코는 그래서 상승한 것도 있지만 그게 다는 아닙니다. 포스코의 분기 영업이익이 2년 만에 1조 복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철강 제품의 가격 상승과 바이든의 부양책 수요가 실적을 받쳐주고 있는 중입니다. 포스코의 매수 주체를 보면 전부 다 외국인과 기관입니다. 외국인은 2월부터 계속 순 매수 중이고 기관은 2월 말부터 계속 매수하고 있는 중입니다. 주봉으로 보면 최고 거래량을 갱신하고 그 다음에 갭으로 상승했습니다. 주봉에서 갭 상승을 한 상태이므로 이후 갭을 메꿔주는 하락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 외에도 금융과 철강 관련 종목들 중에 리드코프, 우리종금, KG 동부제철, 동국제강 등 중소형주들의 흐름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번 영상은 실적이 탄탄한 가치주들을 위주로 설명해드렸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차트상 흐름이 좋은 중소형주들도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하시고 앞으로도 관심 종목에 놓고 잘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